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법정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여야 정치권도 일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정에서는 전 씨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전 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이후 광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전두환 씨가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언급하며 아직도 광주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아 대변인은 전 씨가 진실 왜곡과 궤변으로 광주 시민과 민주주의를 능멸했다며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철저하게 죄를 물어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 씨를 엄벌하는 게 시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5.18과 관련한 의혹들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우 대변인은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 기자, 3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3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생 경제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당적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에 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용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덜어주기, 주거 안정 강화 등을 통해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용 국가의 완성을 위해선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 르네상스 붐을 일으키고 벤처 혁신 기업 성장을 성공시켜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해 공정경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선거제 개혁, 이번 국회에서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야 3당이 오늘 조찬 회동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 3당은 오늘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야 3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선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아니라며 패스트트랙을 등 떠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신의를 가져야 할 선거법 협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안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을 정리하고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금요일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